그러면은 다시 일반 국민에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럴 때 의원 신분이 되었을 때 이게 가장 불편했다 하는 점 있으셨나요? 의전. 의전이요? 네. 막 그리고 사람들 얘기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죠. 개코나 존경은 무슨 이러면서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길들이기예요. 공무원들이 저를 길들이는 거고요.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존경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불필요한 그런 말로서의 의전, 행동으로서의 의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경북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민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전에 대한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의전을 1년, 2년, 10년, 20년씩 쌓였을 때 그때서야 기회를 주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게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류랑 같이 섞여서 그런 분들과 같은 섞여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불편함은 많으셨을 것 같고, 사실 다음 질문이 의원일 때 가장 좋은 점이었는데 혹시 그게 권력의 맛은 방금 말씀하셨던 의전 취하게 되는 의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첫 번째 외부 행사가 뭐였냐면 의성군에 마늘 캐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그 당시 한 열 몇 명? 하여튼 꽤 많은 의원들을 데리고 6월 달에 마늘을 캐잖아요. 그 당시 원내대표 선출이 5월인가 그랬거든요. 첫 번째 외부 행사가 의성군에 마늘을 캐러 온 거였어요. 그때 이제 김관용 지사가 있었고, 처음엔 김관용 지사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땐 여당이 아니었구나. 여당이 아니었죠. 야당이었지. 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원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용 지사도 오고 도청 직원도 오고 의성군 공무원도 오고 논에 그냥 사람이 마늘 개수만큼이나 사람이 쫙 깔려서 마늘을 캐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도의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을 처음 봤고 근데 그 처음 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소탈하다는 거예요. 논에서 같이 마늘도 캐고 농담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자기네는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이상했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하늘 위에 있는 뭐 사람도 아닌데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그냥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정도로 차이가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전에 매이지 않고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훨씬 더 능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능력이 있고. 근데 왜 안 찍어주는가 몰라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경북에 자주 내려와서 이런 모습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군의원 하실 때하고 도의원 하실 때 차이점이 뭔가 이건데, 이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 좀 묻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질문 드리기 앞서갖고 제가 친한 선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게 있어갖고 한번 소개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뭐 군의원, 구의원, 기초의원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이 김의원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한잔 하지? 그러면은 기초의원 달려갑니다. 광역의원은요,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글로 갈게요 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은요, 의원님 언제 내려오십니까? 제가 그날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차이랍니다. 아 맞네요. 네. 재밌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이 의원님께서는 군의원 하실 때하고 도의원 하실 때 혹시 어떤 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의원을 했던 사람이 도의원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의원은 약간 좀 거리를 둬요.
약간 좀 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바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기초의원이 더 바빠요. 골목길을 다 네. 챙겨야 네. 되고 마을마다의 뭐 대동이든 뭐 농협에서 하는 공개든 네.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조사도 다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바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친밀도는 훨씬 더 높아요. 도의원은 적당하게 빠져도 돼요. 빠질 때 이유는 있죠. 아유, 뭐, 네. 의회 일정 네. 때문에 이러면 네. 만사가 그냥. 네. 근데 국회의원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생각보다 덜 바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치면 지방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의 의원들이야말로 지역에 정말 이렇게 네. 개미 같은 네. 일꾼? 아, 네. 굉장히 주민들 네. 입장에서 소중한 네. 일꾼들인 거죠. 네. 그 일을 할 때도 네. 차이는 있어요. 네. 도의원이 되면 약간 이게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군의원을 할 때는 내가 정치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군의 살림꾼, 네. 그냥 마을의 일꾼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도의원이 되니까 당대당 대립하는 게 딱 생겨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데도 관점의 차이가 노골화되고 네.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결도 많고 요게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마 국회의원이겠죠. 재미는 네. 기초의원이 기초의원이? 훨씬 네. 더 많아요. 주민들이 힘은 근데 기초의원들이 더 있어요. 기초의원을 네.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하면 기초의원은 할 때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인데 도의원은 네. 자네가 있으나 없으나 뭐 네. 아, 약간 그 그런 말도 네, 와닿네요. 네. 네. 아무튼 전국의 기초의원님들 화이팅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기초의원님들 네,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그 이불킥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네.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이게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이불 차는 그런 거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이 의정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불킥 했던 적 혹시 있으실까요? 많은데 네. 사실 딱히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있지 않은데 왜 이제 저는 이제 5분 발언이든 도정 질문이든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제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다가 보니 이제 즉석에서 토론이 벌어지거나 내지는 뭐 도정 질문할 때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해내지 못했을 때 집에 가서 두고두고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멍청하게. 이때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때는 밤잠도 설쳐요. 좀 참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 참기는 이불킥을 하셨군요. 그럼요 하죠. 내가 막 딱 여기서 내가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그렇죠. 말이 지금 생각났을까?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네. 내가 이때는 그렇다고 내가 그 순간을 내가 기록을 해놨다가 네. 다시 네. 해대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안 되고. 그 순간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제일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많은 공약도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공약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약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뭐 했는지는 아. 이제 이 가까운 연도부터 이렇게 기억이 네. 아, 나지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공공 심야약국 네. 조례 네. 통과시켜서 네. 우리가 요새 의약분업된 이후에 약국이 병원 문 닫는 시간이면 약국도 네. 문을 닫아요. 네. 근데 애들은 꼭 밤에 아파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갈 때도 마땅치 않은데 약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밤에 급하게 그 약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료 그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공공 심야약국을 설치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부터인가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제가 여성농민과 관련돼서 관심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도내의 여성농민들이 직업이 농업이라는 것으로 여성농민이 인정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것을 좀 정비를 하는 일도 했고 그래서 뭐 했냐 물으면 이렇게 네.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너 4년 전에 공약이 뭐였어? 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서. 불량 정치. 많은 일 하셨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임의정을 하면은, 그 이제 심야 공공약국 딱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인 하면은, 그 사람 하면 무슨 단어가 탁 떠올라야 한다. 예. 그래서, 임의하면, 여성농민도 좀 그래서 붙여주세요. 여성농민과, 네. 심야 공공약국.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성군을 뛰어넘어 경북께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셨는데요. 제가 진짜요?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서도 초기에는 당을 떠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대처하는 자세는 어떠셨나요? 저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좀 그래요? 둔해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막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를 않으려고 애를 써서 그리고 그거는 여성 정치인이어서 겪는 그런 뭐 질투 내지는 견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성이어서 겪는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인기만큼 인기가 오를수록 루머도 같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명해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해명을 이게 루머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루머 중에 하나는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하면 인미에 이렇게 치면 제가 송파구 거요동에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캡처를 해가지고 SNS에 쫙 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농부인 척하는 그 정치인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의 실체는 그러지 아니한데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실체를 드러내주마 이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공격해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송파구 거여동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내가 집이 송파구 거여동이라는 거를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바로 일들이 시기와 되게 질투. 시기와 질투.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송파구에 집 있으면 좋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송기호 변호사한테 한 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공격 중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남편도 정치를 하고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부부가 둘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의원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였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번번이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성군의 유권자들이 저를 찍어준 거였거든요. 도의원 출마했을 때는 제 남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부부가 뭘 둘 다 정치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유권자들은. 그 상황에서 너는 네가 잘하는 게 있으면 해야지 라고 찍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마누라는 도당위원장 선거를 나가고 남편은 지역위원회를 꿰차고 있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도지사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 후보는 될 수 있는데 도당위원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민주당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고 저한테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몇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도지사 후보로 당이 전략공천했다면 내가 도당위원장 후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선택을 하는 문제는 당원들한테 달려있는 문제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당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더 이상 나를 김영건의 아내로 보지 말고 정치인 임의애로 평가해달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이미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도당위원장으로 찍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아내로 바라보고 정치인으로서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뒤로 그분들이 저한테 지지 의사를 표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